drums louder.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1월 8일, 네, 금요일 저녁 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이제 금요일이고, 또 11월 이제 딱 한 주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달이나 9월달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 주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랜 조정을 겪게 했었던 미중 무역 그 전쟁과 관련돼서, 그죠? 뭐 서로 간에 이제 관세를 철폐한다, 이제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뭐 해외 증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협상 합의도 원활하게 아무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수익을 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조정을 좀 겪으시면서 힘드셨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대응하시기에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급등주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흔들면서 올라가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자 보내드린 대로 최신 급등주 공략법, 네, 그 중에서 장중조정이라고 해요. 네, 최근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제가 장중조정 같은 걸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네, 30-4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장중조정이 도대체 뭔지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장중조정. 근데 이게 개별주에서 이게 왜 나오고, 또 사람들이 이거를 왜 털리는지, 장중조정을 왜 이걸 꼭 알고 이겨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중조정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정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장이 이제 시작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시장이 좋아졌던 얘기거든요.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종목들도 좋아져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종목들도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딱 그 지점에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조정은 끝났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개인들을 털어내야 되니까 또 조정을 주기는 줘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조정을 할 필요가 없고, 세력들 그건 원치 않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기간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동안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장중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뭐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보유하셨다 하더라도 수익이 얼마 안 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심하게 흔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그 지수 차트는 내려놓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지수는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 변동성이 없었으니까 오늘 이 장중 조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무튼 이 장중 조정이 이제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중 조정이 도대체 그럼 뭔가, 네? 장중 조정이 이제 이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장중 조정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 그 장중 조정은 이제 이 정의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장중 조정은 다른 말로 하면 단기 조정이에요. 네. 자, 장중 조정을 단기 조정이라고 하는데, 조정이라는 말은 정말 듣기 싫으시죠. 근데 조정 중에서 가장 짧은 조정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아시는 기법 중에 하나가 양음양이라고 있거든요. 양음양이 뭐예요? 양음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양봉이 센 게 하나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짧은 음봉 하나 정도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살짝, 네, 하루 정도 쉰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양음양 패턴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원들 이런 거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예, 요런 거를 양음양 패턴이라고 해요. 양봉, 그 다음에 음봉, 양봉, 그래서 양음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거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 많이 나와요. 네, 이거 이따가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요? 남아토건이라고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일봉 차트로 보시면 돼요. 양음양이 뭐냐면 이거예요.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 나오고 쭉 양봉 나왔죠? 이게 양음양이에요. 요즘에 이제 양음양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음양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조정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근데 요 양음양보다 더 짧은 조정이 바로 장중 조정이에요. 장중 조정은 뭐냐면, 저 양음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중 조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중 조정은 이거예요. 분차트상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아까 양음양이 가장 짧은 눌림목 중에 하나인데, 눌림목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가장 짧은 눌림목. 왜냐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게 양봉 하나 나오고 이렇게 눌렀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걸 양음양이 저기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짧은 게 양음양이라고요. 이거보다 더 짧은 게 장중 조정이에요. 장중 조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차트상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분차트상 눌림목입니다. 굉장히 이게 짧아요. 그래서 이 장중 조정을 이해를 잘하면 이거를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서 단타도 잘 칠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장중 조정이란 건 뭐다? 네, 최단기 눌림목, 단기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중 조정이 왜 나오느냐? 심리가 약해진 상태의 그 개미들 있죠? 네, 심리가 약해진 상태의 그 투자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기 위해서 이 장중 조정이 나와요. 오랜 조정이 아니라 그냥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장중 조정이 왜 중요하냐면, 요거 뒤에 바로 급등합니다. 양봉이 바로 솟구쳐요. 때로는 한두 시간 뒤에 아니면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날라버려요.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장중 조정이 나오고 나면 금방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털린다, 굉장히 심하게 흔들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음봉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음봉들이 떨어집니다. 이게 여기서 왜 나와?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팔게 돼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재료가 그렇게 기다리던 재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사실 때 실적을 보고 사시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를 보고 사시지 않나요? 이거는 대선주라서, 이거는 무슨 수혜주라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재료가 나왔는데도 급등을 안 하고 오히려 음봉을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재료가 나왔는데 하락한다. 끝났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파시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그 물량 받아가지고 바로 올려버려요. 그때 나오는 게 장중조정이에요. 그걸 장중조정이라고 해요. 속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급등 직전에 개인들 털고 속일 때 그때 나오는 게 장중조정입니다. 그래서 장중조정이 중요한 이유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요거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종목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못 들어와요. 현금을 들고 있는데 주식 사야 되잖아요. 그죠? 살라고 그랬는데 못 들어와요. 요럽니다. 사람들이 이거 왜 털리느냐? 왜 털리냐면 간단해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거시죠. 그죠? 네. 근데 그 손절가를 건드립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손절가를 건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절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단기는 아니고 이제 매수 대기자들 있죠. 주식을 그 주식을 살려고 이렇게 대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진입을 못하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겁나게 하거든요. 이 장중조정은요,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어디서 나오냐면 생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생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장중조정이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이런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관심 없다가 이렇게 양봉이 하나 딱 쓰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살려고 했어요. 살까 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 7%씩 막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사요, 안 사요? 요즘에 사람들 안 삽니다. 왜요? 1년 6개월 동안 오랜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트라우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좋은 주식이 급등하자마자 이렇게 살짝 눌러줄 때 이때 매수하면 오랜 기다림 없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안 산다니까요. 조정을 너무 이제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사겠습니까? 떨어질까봐, 밑으로 떨어질까봐. 그래서 못 사는 거죠. 살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여기 보통 이러면 여기에 21선이 하나 지나가거든요. 이런 21선을 깨트리면서 흉측하게 생긴 5%, 7%짜리 음봉이 아침 9시부터 막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사요, 사람들. 무서워서.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마이너스 5%, 7% 심한 경우에 마이너스 한 10%까지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그 다음날 양봉 뽑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중조정이에요. 무지하게 줍니다. 어떤 상태에서 나온다고요? 생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장중조정이 나와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현재 마이너스 5%, 7% 떨어지니까 요 밑에 사고 싶어가지고 밑에다 대놓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로 밀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돼요? 안 와요.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장중조정을 정확하게 일하시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털리는 이유는 손절 라인을 건드리는데 손절 라인도 기가 막힙니다. 저도 옛날에 그 전문가를 많이, 지금은 이제 전문가하면서 종목들을 이제 스윙 중기 위주로 추천을 해요. 이거 갖고도 얼마든지 계좌를 빠르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거든요. 네. 스윙 중기로 하는데 가끔씩 단기 매매도 이렇게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력은 수익 중기예요. 스윙 중기로 하는데 옛날에 단기 매매를 저도 이제 안 해봤겠어요. 자신 있어요, 단기 매매도. 근데 그거를 이제 단기 매매를 저도 많이 해봤고 리딩도 해봤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리고 단기 매매를 그래도 조금 이제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손절가를 어디에 거는지 전 잘 알아요.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해봤고 리딩도 해봤기 때문에. 스윙 중기라니까 단기 매매 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잘할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손절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서 많이 거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꼭 건드려요. 톡 건드리면서 이제 개인들을 털어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현금 있는 사람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이 지금 비관론하고 회의론 있죠? 이거에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 8월 달에 지수 폭락할 때는 개인들 대부분의 한 8, 90%가 비관론에 휩싸여 있었고요.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5만 원 뚫고 쭉 올라오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회의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장중 조정을 세력들이 조금만 줘도 그대로 털리거나 이제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중 조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세력의 의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장중 조정이란 뭐냐, 급등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 또는 한두 시간 전에 한번 지지는 거예요. 나가라고. 여기에서 주식을 털리면 차라리 그 주식을 안 사거나 모르는 게 나을 뻔할 정도로 아주 시원하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장중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어요. 종목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지수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종목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조정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이제 꾹 누르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일반적인 조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누를 때 개인들이 안 샀어요. 외국인만 샀지. 기관하고. 네. 이렇게 누를 때 개인들이 왜 주식을 안 사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질까봐. 근데 확 올려버리죠. 막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장중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니까 뭐 마이너스 5% 7%씩 빼진 않죠. 그죠? 이거 뭐냐면 시가 띄워놓고 눌러버렸어요. 거래까지 터트리면서. 누가요? 외국인이 이렇게 놨어요. 기관도 한번 켰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게 장중 조정이에요. 아침에 한 2%인가요? 2.5%에서 급등 출발하더니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끝났어요. 황당한 거죠. 뭐야 이게? 끝났나? 실제로 그때 개인들이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려나 보다. 뭐 살짝 누르긴 했죠. 눌렀다기보다 돌렸죠. 돌리다가 확 제끼면서 올라오죠. 대형주들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끝없이 올라올 겁니다. 대형주는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대형주에서 나오는 장중 조정이고요. 개별주에서 나오는 장중 조정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면 윙이푸드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 처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상한가나 나오고 급등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중 조정은 주가가 어느 정도 급등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급등이라기보다 바닥에서 엉덩이를 살짝 띄운 상태에서 나와요. 저 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양봉 두 개 딱 거래에 실어서 만들어 놓고 나서 양음량 한번 나오고 이게 양음량이에요. 그 다음날 한번 밑으로 흔드는 거예요. 요거 분차트를 딱 보면 장중이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1%까지 뽑아버리죠. 이게 개별주에서 나오는 저기고 장중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월 이게 25일, 26일인데 26일입니다. 9월 25일날 한 10%짜리 급등이 나와요. 그 다음날 요게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저희 방에서 추천해 나갔어요. 요때요. 추천해 나갔었는데 이때 그 마이너스 7%까지 뺐었거든요. 그날 샀어요. 이날 샀는데 그 다음날 보면 16%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언뜻 보면은 양음량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양음량은 아니에요. 거래량은 확 줄어져 있죠. 보세요. 전날 양봉에서는 거래가 되게 많은데 그 다음날은 거래가 확 줄어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거래가 전일 대비 한 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가짜 음봉이었어요. 거래를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게 장중 조정인데 자,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잘 오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안 털린다니까요. 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저기 한 거였는데 9월 26일 날 분차트를 10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10분봉 쭉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9월 26일이 여기입니다. 요게 아까 보셨던 9월 26일이에요. 뭐였어요?
전날 양봉 하나 잘 만들어놨죠? 거래 싫어서.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밑으로 훅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7%. 기본이 이런 자리에서는 오늘 우리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기본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빼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 머리에 지진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 손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였거든요. 그때 돼지열병 터져가지고 난리 났을 때죠. 2달 전에. 그때 이제 그 잘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개인들이 이제 그거 보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밑으로 깬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걸 밥거리기라고 하는데 세수대야 푹 파놓은 다음에 이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일단 잡아 빼거든요. 근데 여기 저점을 그 다음에 잘 안 깨요. 오리지널은. 그러니까 진짜 장중 조정인 애들은 아침에 저점을 잘 안 깨는 특징이 있어요. 가짜 장중 조정, 그러니까 진짜로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계속 저점을 깨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인데 그러니까 가짜 그 음봉인 거죠, 그죠? 요런 종목들의 특징은 아침, 특히 10시 이전에 저점을 그 이후에 잘 안 깹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요렇게 올려서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뭐 맞춰놓고 끝날 때가 있어요. 윙이푸드가 요거였던 거예요. 전날은 양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간은 좀 띄워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그냥 바로 그냥 10분, 20분 만에 폭락시켜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 다 나가는 거예요. 손절. 왜요? 개인들이 손절가를 어디서 거냐면 그러니까 단기 하시는 분들이 손절가를 보통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 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기라고요. 전날 시초가.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두 번에 나눠서 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장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떨어질 것처럼 겁주죠. 이러면 거의 다 털립니다. 손절 하루에 두세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들어갔다가 복수하러 들어갔다가 손절 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 손해 많이 보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때요? 기습적으로 확 올려버리죠. 가짜인 거죠. 가짜 뭐 다른 말로 장중 조정.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개별주들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그 금요일이고 이제 한 주를 정리하는 적인데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이제 장중 조정이 뭐며 이게 왜 나오고 이게 왜 중요하고 개인들은 여기서 왜 털리는지 좀 얘기해 드렸는데 바로 급등 직전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승 그냥 급등 초급등 나오기 직전에 이게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중 조정이 나올 때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장중 조정이 이게 저는 좀 쉬워요. 왜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뭐 속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봉을 막 때려요. 때리면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네, 속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웃기고 있네. 네, 웃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개인들은 머리에서 쥐가 나겠지만 웃기다니까요. 네. 나중에 보면 확 뽑아 올려요. 네. 오늘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윌비스라고 있거든요. 네, 앞에서 한번 이제 크게 올라올 때 이것도 대선주예요. 대선주죠. 네. 전해철 씨라고 이제 법무부 장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때 여기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드리고 물량을 좀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음봉이 딱 떨어졌을 때 제가 회원한테 그랬어요. 이미 좀 수익을 챙겨놨어요. 챙겨놓고 떨어졌을 때 제가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가짜 음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요거 전문이거든요. 음봉 가려내는 거. 그래서 선 하나 딱 거드렸어요. 여기다 딱 거놓고 여기다 여기 정확히 여기였죠. 네. 여기다가 선을 거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선 위로 올라오면 조정 끝난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오늘 뭐 거칠게 한번 이제 상한가 갈 것처럼 거칠게 한번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오늘 그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멈췄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요렇게 잘 끝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다중눌림목이에요. 이거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장중 조정이랑은 좀 다른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 이것도 장중 조정을 조금 길게 늘어뜨리면 다중눌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파동이 나오고 눌렸다가 또 한 번 올라가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봉이 막 거칠게 떨어지는데 거래를 보면 거래가 없어요. 장난치는 것들이에요 다. 제가 딱 보면 안다잖아요. 장난하고 있네. 대본 안다니까요. 선 하나 딱 거놓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 대본 올라오죠. 재료가 소멸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요즘에 그 선거 관련주들이 꽤 많이 움직이는데 대선주나 아니면 이제 총선 대비해서 그 하시는 분들 있죠. 대선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선주랑 그 신기술주 있죠. 그러니까 뭐 4차 산업 관련주나 그런 것들 보면 이런 가짜 음봉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가짜 음봉이 다른 말로 장중 조정이에요. 그 음봉 하나 떨고 나서 오래 안 걸리거든요. 급등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남아통화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낙연 씨 관련주인데 제가 10월달 공방할 때 그 대선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제가 뭐 수요일날 방송할 때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보셔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본주도 저희 방에 보유 종목인데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여기서 매수했고 수익이 20% 나오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강조 많이 했던 게 대선주예요. 대선주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근데 대선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방에서 뭐 했냐면 수익을 내고 있어요. 남아토건인데 남아토건도 이게 뭐냐면 올라오기 직전에 이게 양음량인데 양음량이면서 뭐 한 거냐면 장중에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12,000원 그 언저리에서 이 정도에서 오늘 매도 사인 나갔어요. 잠깐만요. 보시면 인증샷 보여드려야죠. 보시면 남아토건 오늘 네, 매도 사인 나갔죠. 어디에서 나갔냐면 뭐 시간대까지 써 있는데 여기 12,000원을 향해서 막 가고 있을 때 네, 거의 상단이죠, 그죠? 네, 여기에서 좀 매도 사인 나갔어요. 여태까지 안 팔고 쭉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팔았어요. 네, 보세요. 이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처음에 이런 음봉 나올 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날도 보시면 18% 급등했다가 꼬리 달고 끝났거든요. 근데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팔죠. 왜 그러겠어요? 가짜 음봉인지 아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 흐름을 보니까 이게 보고 있다가 파는 거죠. 직장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저희 방에 많으신 이유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진짜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파도 안 타고 이제 큰 파도 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장중 조정이에요. 이거 모르면 다 털립니다. 어디서 털리냐면 장중 조정 같은 거 이해를 못하시면 여기서 그냥 다 전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를 음봉이 딱 하나 있죠. 11월 5일날 이거 분차트를 보시면 이게 화요일날인데 10분봉으로 똑같이 보면 11월 5일이라 했죠. 어디냐면 이거 분차트 보시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까 윙이프도 보셨죠? 전날 그 종가 관리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왜냐면 끝에 가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고스란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중 조정인 거예요,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땐 양음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들었다 놨다 하다가 오후장에 확 들어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오늘 팔았는데 아까 그 11월 5일 날이 요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장중 조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거를 일봉으로 봤을 때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차트라는 게 단기 매매할 때 이제 쓰셔도 되지만 저처럼 스윙 중기로 할 때도 써도 돼요. 이거를 알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조금 주식을 비싸게 사도 손절 안 해도 돼요. 왜요?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남아토건 요것도 11월 5일날 나왔던 요게 장중 조정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대선주예요. 이게 이낙연 씨 관련주인데 오늘 보시면 이낙연 씨가 그 지지율이란다. 뭡니까?
대선 후보 아무튼 그 선호도 조사했는데 29%인가 굉장히 그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이낙연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아서 막 급등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토건의 자회사가 남아산업인데 이것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 지난주에 산지 한 일주일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여기에 남아산업 이낙연 관련주 추천 나갈 때 다 써드립니다. 이제 스윙인지 중기인지 그죠? 다 써드려요. 근데 보시면 남아산업 이낙연 관련주 추천 나갔죠, 그죠? 네. 언제요? 10월 30날. 10월 30일이면 요 자리입니다. 네. 요런 데서 매수 나가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겠죠, 그죠? 네. 8,000원 정도에 샀어요. 수익이 한 20% 전후. 네. 일주일 만에. 네. 중기면은 되게 오래 가지고 가는 것 같죠?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수익들이 잘 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 지금도 하라고 하면 자신 있어요. 근데 왜 스윙하고 중기 쪽으로 이제 리딩을 많이 하냐면 회원들이 편안하시니까요. 편안해 하시니까요. 네. 단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직장인분들이 좀 이제 수익은 나는데 굉장히 바쁘시니까 대응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윙 중기로 가면은 되게 편안해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조정 이런 거 와도 제가 리딩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직장인들이 그 다음에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런 여자분들도 그 주부분들 중에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기 매매 잘 대응이 못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 요즘에 60대도 사실은 청춘이시죠, 그죠? 근데 주식을 단기 매매를 그렇게 좀 빠르게는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신 분들도 저희 방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분들 편안하게 리딩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 중기로 가니까 그래서 손절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회원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수익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저런 사시면 여러분들 못 견디세요. 그래서 그때 그 공방 때 지난달에 뭐 대선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방에서는 종목을 매수했고 수익들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 확 쓰죠, 그죠? 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개인들은 못 사세요. 사시면 견디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방에서는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하죠. 정확하게 재료도 알려드리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남아통은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윌비스도 다시 보시고요. 네. 막 움직이죠. 이럴 때 세력들이 쓰는 게 뭐다? 장중 조정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장중 조정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최단기 조정, 그 다음에 최단기 눌림목이에요. 다른 말로 가짜 음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심리가 약해진 그런 사람들을 흔들어서 털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중 조정이 왜 중요하냐면 종목들이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털립니다. 거의 다 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못 들어와요. 사지를 못해요. 내려오면 사야지. 막상 내려오진 않죠. 그래서 이 장중 조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시라고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장중 조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매매에 활용하고 싶으시면 수없이 많이 이제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한 건 지금 30분 정도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겪어보시고 느껴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이런 걸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면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조정 기간 동안에 조정 받으시면서 고생하셨던 것들, 그죠? 기다리면서 인내하셨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한 것만큼은 최소한, 그죠?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맨 마지막에 이 장중 조정을 못 견뎌가지고 그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장중 조정이라는 게 이제 오늘은 이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게 지수에서도 많이 나와요. 현재까지는 장중 조정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나중에 나오거나 나올 조짐이 보이면 제가 또 저녁 방송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방송 때 또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네. 그때에 맞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래요. 장중 조정 이런 거, 그러니까 지수에서 나오는 장중 조정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에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앞두고, 총선 앞두고 그 선거 관련주들 있죠. 정치인 테마주들 지금 막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이낙연 관련주 지금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테마주들이 있죠. 뭐 미세먼지,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색, 뿌옇다 못해 이제 회색 빛깔의 이제 그 미세먼지들이 몰려올 거예요. 11월 중순 넘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난방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아, 예. 아, 어서오세요. 네. 창원대방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이 올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수없이 또 예산을 쓰면서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선거 앞두고 이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 그 눈치를 보면서 또 엄청나게 정책들을 쏟아내겠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다 돈으로 보이셔야 돼요. 에이, 웃기고 있네. 저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게 다 돈이구나. 실제로 그러면 종목들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아까 그 대선주 잠깐 보여드렸죠? 남아산업, 뭐 남아통 이런 것들.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키를 맞추고 있었어요. 테마주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키 맞추고 있다고요. 키 맞추기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상승 나오기 전에 테마주들이 전체 종목들이 서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키를 맞춥니다. 왜 키를 맞출까요? 이낙연 관련주, 수소차, 미세먼지, 뭐 대북주, 기타 등등등 수많은 테마주들이 한 번 앞에서 갔었어요. 1차 상승 또는 2차 상승이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그 종목들이 종목에 따라서 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겠죠. 그죠? 어떤 종목은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어떤 종목은 여기까지 떨어져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저 밑에까지 떨어진 것도 있겠죠. 이제 이 종목들이 2차 상승, 네.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여기에서 눌림목을 한번 더 만듭니다. 네. 처음에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밑에 다 차례대로 들었다 놨다 합니다. 왜 이거를 하느냐? 본격적으로 2차 파동, 3차 파동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장중 조정이에요. 이거를 못 견디시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들이 진짜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 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 안 사시면 나중에 되게 비싸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비싸게 주식을 사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편안할 때, 주가가 쌀 때 지금 사세요. 그러시면 남들이 5% 수익 낼 때 여러분들 50%, 100%짜리 수익들 많이 내게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내일 주말인데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요. 네, 월요일날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